김성환의 시사야. 우리가 주목할 만한 판결과 법 관련 이슈들을 살펴보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법률생활 김선욱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이제 임금 피크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굉장히 화제됐죠. 최근에 뭐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대법원에서 합리적 기준이 없는 연령 기준 임금 피크제는 무효다. 라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네. 그 이제 판결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제 뭐 경제계와 이제 기업 쪽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노동계 쪽에서 네. 그 판결의 해석을 둘러싸고, 그리고 향후 뭐 임금 피크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이제 사회적 이제 논쟁이 촉발됐는데, 네. 사실 저도 이걸 보면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희석화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IMF 97년, 98년도 있었던 IMF 이후로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되면서 이제 평생 직장이 굉장히 희석이 됐는데, 그때 뭐 해고가 그렇죠. 뭐 정당화되는 시기가 그때 이제 해고제도가 그렇죠. 도입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 평생 직장이 무너지고,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정년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업이나 혹은 뭐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도 어떤 조직에서 일하는 건데, 조직에서 일하면서 이제 많은 직장인 근로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년과 이제 굉장히 좀 정년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임금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 임금 피크제라는 것이 이제 이 우리나라 판결과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구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임금 피크제가 굉장히 가혹하게 적용되는 사례도 한번 보면서 그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와 가까운 분들도요. 네. 제 나이 때문에 저보다 조금만 더 많으신 분들이 임금 피크제 나 들어갔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참 그런 걸 이제 화제 삼아서 대화를 하곤 하거든요. 사적인 자리에서. 네네. 근데 김 변호사님이 이런 판결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임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사건하면서 이제 의뢰인들이랑 상담을 할 때 뭐 그때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의뢰인들 상담할 때 자기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제 알게 됐고, 이제 쭉 듣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뭐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령자 고용법상으로는 이제 정년을, 그러니까 합리적 이유 없이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을 수가 없는데, 많은 기업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이번에 이제 대법원에서 굉장히 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합리적 기준 없는, 그리고 합리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임금 피크제는 무효다라고 판결한 거죠. 근데 임금 피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사실 임금 피크제는 이거를 이제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 이제 법이 하나 통과가 됐는데, 정년을 60세로 의무화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업 상관없이 정년을 60세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된다. 그리고 뭐 57세로 정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60세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2013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시 시절이죠. 전 대통령 시절이고, 2016년에 그게 적용이 됩니다. 법은 이제 개정이 된 거죠. 그렇죠. 유예기간 있죠. 3년 정도 이제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사회로 하여금. 근데 이제 2016년에 적용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2026년 동안 이 임금 피크제가 굉장히 많은 그 기업체에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지금 임금 피크제 도입한 사업장이 어느 정도 돼요? 저도 사실 이번에 그 판결이 나오고 나서 이제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놀랐는데, 2021년에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 이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164만 3천 개의 사업체 중에서 정년제를 운영하는 사업체가 34만 개다. 근데 그 중에서 22%에 해당하는 7만 6천 개. 그러니까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정년이 뭐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 적용되어 있는 사업체 중에서 22%나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거예요. 무려 5년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럼 숫자로 따지면 7만 곳이 넘는 거네요.
그렇죠. 7만 6천 개. 예. 굉장히 저도 사실 굉장히 많은 사업체에서 도입을 했구나. 그리고 정년이 보장된 사업체는 굉장히 이제 대단위 사업체잖아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네.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의 많은 근로자가 그리고 뭐 공무원이 공공기관이 이제 그 임금 피크제가 적용된다라는 거 이제 알 수 있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이제 정년을 60세로 네. 고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네. 법이 이제 네네. 정해버린 거니까.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됐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럼 기업들은 보통 임금 피크제는 몇 살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제 60세로 정년이 고정되기 전에는 제가 알기로 뭐 짧은 곳은 55세도 있고 네. 57세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정년퇴직하기 한 3년 그렇죠. 전, 5년 전. 예. 그래서 이제 60세로 하게 되면서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57세라고 한다면 3년은 늘려줄 테니까 나머지 3년은 근데 임금을 기존에 뭐 60%만 주겠다. 그러니까 첫 해는 뭐 60%, 그 다음에 50%, 마지막 해는 뭐 40% 이런 식으로 네네네. 임금 매년 피크제를 깎이는 거죠. 그렇죠. 예. 적용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 이런 거죠. 아니 이게 정년이 늘어났으면 네.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 사실 부담이 되는 인건비 거죠. 부담이 있기는 하죠. 그렇죠. 뭐 사실 공무원 조직 같은 경우는 계속 연차가 쌓일수록 호봉이 쌓이는 거잖아요. 네. 많은 기업에서도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이제 임금이 늘어나는 구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고령자의 어떤 그 연봉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기업이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논의가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서 이제 취업 규칙이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제 임금 피크제가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네네. 정년은 60세로 늘어나고 만들고 그 반대급부 형태로 임금 피크제가 도입해서 적용이 인건비 되는 거죠. 부담을 줄여준다. 줄이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그렇죠.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근데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는 합의를 했는가라는 사실 뭐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나는 동의한 적이 왜 없는가 뭐 그러냐. 이런 거는 존재하죠. 그런 불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소송까지 간 거잖아요. 네네. 근데 대법원이 이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을 때 네네. 사실 지금 저도 그렇지만 네네. 정확하게 어떤 취지의 판결을 내린 건지 네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사건 사안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책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네. 이 회사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국책기관의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년에 원래부터 60세로 고정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공공기관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기존에 61세를 유지한 채 노사가 합의를 한 거예요. 노사 합의를 해서. 근데 정년은 유지하는데 55세 이상은 임금 피크제를 한다.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좀 고액 연봉자니까 이제 정년은 근데 이 회사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서 정년이 60세로 안 그러니까 상관없이 원래 60세였는데 원래 보장이 돼 있는데 원래 보장돼 있는데 그냥 이제 5년 마지막 5년은 다 그냥 일괄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용한 거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마지막 4년 동안 삭감된 기본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송을 한 거죠. 네. 내가 원래부터 만약에 임금 피크제가 없었다면 만약에 100을 받았는데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내가 4년 동안 뭐 70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30을 돌려달라. 왜냐? 임금 피크제가 무효니까. 그래서 30의 임금을 회사가 나한테 줘야 된다는 소송을 한 거고 1, 2심 그리고 대법원에서 모두 그 임금 피크제를 무효라고 보고 그 임금을 그 4년 동안의 임금 있잖아요. 그걸 다 주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판시, 그러니까 주 골자가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이제 판시는 이런 거죠. 이제 고령자 고용법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차별할 수가 없거든요. 채용도 그렇고요. 고령자 보호법에. 고령자 고용법. 고용자 고용법. 고용법에 그 좀 법이 깁니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왜냐하면 이제 점점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고령자가 늘어나는데 이제 정년이 줄어들면 이제 굉장히 좀 사회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율도 그렇죠. 노인 빈곤의 문제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 법을 통해서 뭐 정년도 60세로 의무화하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월급을 깎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면을 위반한 거죠. 그러네요. 네네. 법이 배치가 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도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월급을 뭐 연봉을 깎아도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선 이거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합리적 이유가 없다. 네.
나이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유가 이겁니다. 그 대법원의 기준을 제시했는데 예. 임금 피크제 도입의 목적이 이제 정당한가? 네. 어떻게 보면 뭐 고령자를 고용을 좀 더 확대하고 예. 뭐 그런 취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그 정당성이 있는가 목적이 그리고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심각한가? 예. 이 두 번째 기준이고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이제 그 고령자가 나중에 퇴사를 하고 나서도 또 여생을 살면서도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은퇴 프로그램을 설계한다거나 이런 어떤 그 보전적인 조치, 그 대체해 주는 거죠. 임금을 대체해 주어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가, 그런 조치도 있는가 세 번째고 네 번째는 그만큼 이제 그 줄어든 그 임금만큼 네. 그 임금 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 뭐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예,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 하는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회사는 이걸 안 지켰다 이거죠. 왜냐 55세부터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데 오히려 55세 이상이 51세부터 54세부터 더 일을 잘하더라. 이 회사의 네. 자료를 보니까 예. 그리고 뭐 어떤 그런 뭐 은퇴 프로그램 같은 게 전혀 없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55세가 된다고 해가지고 업무가 또 줄어들면서 임금이 뭐 줄어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죠, 업무는 그렇죠. 그대로면서 임금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그걸 무효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 판단이 너무 늦게 나온 것 같은데요. 얘기 듣다 보니까 왜 그러면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건 임금 피크제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은 있었지만 대법원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안은 잘 없었거든요. 이번에 굉장히 명시적으로 판단한 거죠. 기준을 제시하면서. 뭐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게 만들어놨다는 그렇죠.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경영계하고 노동계는 해석이 달라요.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대법원의 판례 해석이나 그 공보판사 그런 어떤 해석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임금 피크제가 모든 임금 피크제가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 이렇게 따져봐야 된다.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정년이 원래 55세였는데 60세로 늘어나면서 임금 피크제를 하는 데도 있고 네, 네. 이 회사 같이 네. 정년은 그대로 두면서 갑자기 정년 몇 년 전에 임금 피크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데 네. 이제 그래서 경청 쪽에서는 이거 확대 해석하지 말자 이런 의사를 보이고 있고 이제 뭐 노동계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시금석적인 판결이니까 이걸 보고 이제 임금 피크제에 손을 보자 이런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좀 서로 간에 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그 법조항이 위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결정을 해버리면 그렇죠. 그냥 깔끔하게 끝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각각의 사업체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일까요? 네. 대법원 판결 나온 지 하루밖에 안 됐을 때 정년 연장형 임금 피크제는 유효하다 이런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이게 앞서 얘기하시던 그거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이제 임금 차별이 금지되는 거잖아요. 예. 고령자 고용법에 따르면. 근데 이제 대법원 선고가 이번에 그 26일에 나왔는데 네. 27일 날에 그 1심 법원입니다. 1심 법원인데 사실 근데 저희 대법원 밑에는 다 하급심 법원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건 이제 되게 사실 저도 왜 하급심 굳이 뭐 다 1, 2심 다 하급심이라 부르는데 1심 법원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정년이 이제 연장이 되면서 가령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연장된 56세부터 60세까지는 임금 피크제 적용한다. 이런 사업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는 임금 피크제 유효하다. 문제 없다. 이건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다. 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뭐 유효라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심 법원의 판결을 물론 이 판결도 2심 가고 3심 가고 바뀔 수도 있겠지만 네. 개별 구체적인 사안마다 다 다른 거거든요. 사업체마다. 정년 유지형인지 연장형인지 뭐 보존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뭐 정말 구체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기준이 하나 보이긴 네. 하네요. 네.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말씀드린 만약에 정년이 연장되면은 어떻게 보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56세가 되면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회사 안 나가고 어쨌든 삭감된 임금이라고 받는 거죠. 그렇죠. 61세까지 예를 들어서 예, 그렇죠. 정년이라고 정했다고 하면 한 네네. 5, 6년 정도는 정년이 네. 연장되고 연장되는 거죠.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대신에 그렇죠. 대신에 네. 임금은 줄어드는 거죠. 네,
점점 이렇게 가면 갈수록 줄어들면서 네. 줄어들도록 한다. 예. 이거는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렇죠. 큰 손해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온 그 바로 다음 날 나온 1심 판결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봤거든요. 어차피 나가야 될 사람 아니었냐. 그렇다면은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어떤 퇴직 지원 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해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어떤 취지들이 이제 판결에 나오는 거죠. 정년이 연장된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득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56세 이상으로 해서 60세까지 임금을 그 이하의 나이보다 차별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있다라고 벌을 봤는데 사실 그 판결도 제가 좀 봤을 때는 2심에서도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되게 어떻게 보면 그 사측의 주장을 많이 인용을 해준 판결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대법원이 이번에 제시해준 기준에 따라서 보면은 2심에서는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오면 일종의 판례가 정립이 된 거잖아요. 확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임금 피크제 법조항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은 임금 피크제의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재정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2013년에 법을 개정해서 2016년도부터 모든 사업체로 하여금 60세 정년으로 만들어 놓고 뭐 기업이 뭐 매출이나 수익이 늘지도 않고 이랬는데 그러면은 고령자를 계속해서 고연봉을 줘야 되냐. 이런 식으로 임금 피크제를 우여로 보면은 그런 식의 사실은 경총이나 뭐 경제계 쪽에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사실 또 임금 피크제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정년 이후로 이제 퇴직을 하게 돼서 자영업으로 몰린다거나 아니면 노인 빈곤으로 몰릴 수 있는 사람을 회사가 몇 년간 더 고용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가정과 여러 가지 그 개인의 사회적 보장을 국가를 대신해서 해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뭐 무효를 하면은 억울하다라고 이제 입장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좀 그 대법원 판결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데 이것도 대법원 판결은 사실 기준을 제시한 거고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기업에서 준비를 하면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임금 피크제가 무효로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법원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뭐 사안마다 다 그 회사별로 전부 다 판단이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년을 늘려주지 않은 원래 정년이 있는 상황에서 뭐 60세 이상의 정년이 있는 상황에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퇴자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회사 퇴직 이후에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또 판결이 달리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회사는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혹시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거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 이게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도 지금 임금 소송을 근로자 그러니까 좀 뭐 교수님들 대리해서 하는 소송이 몇 개가 있는데 임금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뭐 잘못된 사람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 공소시효가 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죠. 그 민사상의 채권, 우리 재산상의 청구권도 임금 채권도 3년이 지나면은 소멸이 돼 버려요.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년이 임금 피크제를 내가 무효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55세부터 임금 피크제인데 지금 59세가 됐어요. 그러면 55세 때 적게 받은 임금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봐서 만약에 소송을 준비하신다고 뭐 각 변호사님을 만나신다고 뭐 개별 노동조합에서 뭐 소송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 제가 소송 부추기는 건 아니지만 소송을 하신다고 하면은 자기의 임금 채권이 3년 내로 들어가 있느냐. 3년이 지난 거 지금 내가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 지난 건 못 받는다. 그거를 아시면서 접근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한 점을 지적하시죠. 중요한 겁니다. 소송을 진짜 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빨리 내셔야겠는데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한 달치를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변호사는 정년 없죠? 변호사는 일단 말씀드리면 한 40 초반부터는 월급을 되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회사에서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이 어떤 사업주 유사의 지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근로자 로펌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자로. 그러니까 세법상으로는 뭐 근로자지만 뭐 이게 근로기준법상으로 이제 사업자가 되는 미묘한 지위가 있어서 저희는 사실 정년이라는 게 없죠. 정년은 없지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의 내용이 치열한 경쟁으로 그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말씀 나누다 보니까 사실 아쉬운 소식을 청취자분들께 전하게 됐는데요. 슬기로운 법률생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좀 부분 개편을 하는 관계가 좀 있었어요. 그동안 화재 판결, 법원의 판단과 일반인들의 시각 차이를 살펴보면서 변호사님도 좀 느낀 점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뭐 이게 법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굉장히 뭐 옛날부터 그런 뭐 질문이나 어떻게 보면 사회가 법이 있고 나서부터 근본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법 철학적인 질문인데 사실 법이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저는 생각할 게 사회 구성원이 그 공정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구성원이 뽑은 그 대표자들이 공정한 법을 만드는가.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정하게 집행하는가, 해석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결국은 이제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법조인이 뭐 공정한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이제 중요한 점을 좀 지적해 주셨네요. 앞으로도 더 법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했습니다. 네, 예. 슬기로운 법률생활 지금까지 김선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